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하면 제일 김 빠져요. 어떤 거를 질문해도 처장님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방금도 그 이야기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김 빠지는 국정감사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장님께서 각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 정당별로 한 명 정도의 질문은 받고 이석하는,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이 질의하는, 그래야지만 사실상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잘 될 거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전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래가지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불법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남석, 앞으로 넘기세요. 유남석, 김기영,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이분들이 기각결정으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넘겨보세요. 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유남석, 김기현,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이분들의 반대로 기각됐어요. 돗자리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이 패스트트랙 관련 각기 다른 유형의 정치적 사건 어떻게 판결됐을까 제가 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 전자입법 시스템을 통해서 법안을 수리한 행위, 이거는 그 유명한 7층 국회 의안가 사건을 이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유남석, 김기현,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기각 결정으로 5대4로 기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유남석, 김기영,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이 5분 일체화돼서 이분들이 기각 결정을 해서 기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정안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권한쟁의 심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보시죠. 유남석, 김기현,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해가지고 기각이 결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분, 김명수 대법원이 추천한 분, 민주당이 추천한 분, 그분들 중에 우리법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이 5인 일체형 판결을 통해서 5대4, 5대4, 5대4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사안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건을 판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는 저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돗자리 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랄 같은 희망, 지긋지긋한 헌재의 정치 편향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은혜 재판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정치적 색깔이 좀 없는 그런 분이 추천됐는데, 이분은 사개특위 사보임 사건에 대해서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한다, 신속처리 안건 관련돼서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 거부 행위로 인해서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라는 객관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정치적 색깔이 조금 없는 분들로 구성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5대4가 아니라 저는 역으로 5대4로 패스트트랙이 무효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 질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위원회, 대법원에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대법원장이 내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게 그냥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자문기관을 의결기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국회가 이 추천하는 분들은 이 선출된 권력이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법부는 사실상의 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거든요. 이 권한을 축소화시켜가지고 형식적으로 사법부가 추천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의결해서 후보를 추천한다면 좀 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 조금 빠지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결기구가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합니다. 3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거기서 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3명이 아니라 1명을 결정해서 대법원장이 추인하는 그 방식으로 바꾸는 거. 세 번째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그 외에 학식과 등망이 있는 각계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아닌 3명, 이 중에 여성은 1명 들어간다. 요 9명의 구성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애매한 학식과 등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분들로 한정을 해서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 3배수가 아니라 1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것을 사실상 따르는 이런 방식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헌법재판소의 정치 편향 논란을 좀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 잘 전달 바랍니다. 처장님이 이런 거 주장하셔야 돼요. 네, 뭐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제가 지금 끝났으니까 정말 다시는 제가 국정감사할 때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대법원장이 선의에만 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재판관 추천위원회 그 부분이 지금 이 법사위에 계신 계시지 않지만 정성호 위원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좀 제대로 그 법안 심의될 때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좀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난 2017년 2월달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때 그 여러 안 중에서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